선생님은 윤회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성님은 윤회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게 100%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제 식대로 유추를 해봤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일단 전생과 윤회는 종교, 철학, 영성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고 이 세상 혹은 지구 시스템의 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구 시뮬레이션이란 걸 의심한 이후 모든 건 다 기억이란 데이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울고 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이 기억이란 것이 포함됩니다.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이런 논쟁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죽고 나서 그 기억 데이터를 새롭게 만든 젊은 더미에 옮기면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은 과연 죽었던 사람이 맞을까? 란 논쟁입니다. 그건 좀 고민해 봐야 할 거리긴 하네요. 또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윤회의 핵심과 조금 연결돼요. 제 생각은 내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더미에 내 기억이 옮겨지면 내가 죽었는데 그 기억을 옮긴다고 그게 나인가? 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억의 연속성이 중요하구나 생각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매일 잠들면서 죽는 체험처럼 기억이 끊긴 후 다시 태어났는데 이것과 뭐가 다른지 생각했어요. 물론 잠에서 깨어나면 기억이 연결되니까 아, 이건 나이구나 하고 생각하지만요. 사람의 주체는 기억이니 당연히 온전한 그 사람이라고 나중엔 또 정의하게 됐어요. 결국 잠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두 개의 더미가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만요. 어이구,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여기서 전 뇌가 중심이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뇌 말고도 다른 신체에도 기억이란 게 있다는 겁니다. 오, 그런가요? 네, 어떤 한 여자가 팔이 절단되어 죽은 남자의 것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남자 같았던 손은 연결된 세포 덕분에 여자의 손같이 점점 변했어요. 그런데 생전 그 남자의 손에 남아있던 기억들이 여자한테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손재주가 생긴다거나 어떤 기억들이 생각난다든지요. 이건 다른 신체 기관을 이식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기억이란 것이 참 오묘해져요. 여자는 한 사람이지만 두 개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남자는 죽고 없지만요. 아까 말한 윤회와 연결되는 것이 그럼 지금 난 한 사람이 정말 맞는가란 전제가 또 생겨납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는 전 몸은 하나인데 없는 기억이 여러 개 있다는 전제예요. 윤회와 전생이 있다면요. 왜냐하면 억겹에 윤회설이 있다면 기억이 없지만 지금 내 몸 안에는 수많은 기억의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논쟁이 또 생겨나는 게 대부분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 그건 내가 아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게 돼요. 아무래도 저한테 그런 기억이 없다면 저라고 정의하기는 어렵기는 하네요. 재밌는 것이 만약 우리가 잠깐 기억을 잃거나 치매를 앓으면 자신은 그걸 기억하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또 내가 아니라고 하기엔 내가 겪었던 과거가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아니라고 하기엔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네요. 네, 그만큼 기억이란 것은 굉장히 장난감같이 짓궂다고 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만약 5억 년의 버튼이란 게 있으면 누르실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그게 뭔가요? 간단히 말해서 한 남자가 선생님께 버튼을 하나 주면서 이걸 누르면 1초 만에 1,000만 원이 나오는데 누르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기억을 가지고 5억 년이나 혼자 있어야 해요. 물론 5억 년을 혼자 어떤 공간에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거기에 있었던 기억들은 전부 사라집니다. 결국엔 현실로 돌아온 선생님은 그 기억들이 없어서 1초 만에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억나는 거죠. 그 긴 5억 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 미쳐버릴 만큼 있었지만요. 지금 기억을 가지고 그곳에서 혼자 5억 년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거 참 듣기만 해도 오싹해지네요. 그런데 돌아오면 그 기억이 없고, 현실에선 1초 만에 1,000만 원을 받는 건데, 아이고, 그래도 전 누르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기억이 없다면 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기억이 없다는 5억 년은 나로 정의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아, 그런가요? 현실에선 기억이 없지만, 와, 이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겠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미 버튼을 누른 상태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만약 전생과 윤회가 있다면 저희는 이미 왜 태어난지도 모른 채 100년을 여기서 삽니다. 다른 점은 예전 전생의 기억이 없다는 것 뿐인데 죽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지도 모르죠. 이만큼 기억이란 건 갖다 붙일 때마다 이야기가 생겨요. 아, 그렇네요. 재밌기도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오류 같은 게 발생합니다. 그건 어떤 건가요? 실제로 자신의 과거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인가요? 예전부터 이런 걸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첫 번째로는 많이 알고 있는 체면술입니다. 이 체면으로 자신이 겪었던 뺑소니범의 차량 번호판을 기억해내는가 하면 예전 삶에서 자신을 죽인 범인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옆 동네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날 목 조르고 여기에 묻었어. 실제로 아이가 말한 곳에 시체가 있어서 사건을 해결한 것도 있었고 굳이 체면이 아니어도 전생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례들이 있나요? 흔히 어린아이들이 5살 전후로 전생을 많이 기억한다고 해요. 자신도 모르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진짜인지 검증하는 부모들도 여러 번 있었는데 아이들이 죽기 전 어떻게 죽었는지 전생의 가족들도 만나 이야기해보면서 하나하나 검증하고 비교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흔히 영재라고 하죠. 그런 애들은 사람들은 유전이라고만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만 단순히 유전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몇 살 안 된 아이들이 부모와 상관없는 언어를 몇 개 한다던가 부모와 상관없는 재능, 악기나 그림의 소질이 차원이 남다르다는 건 전생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도 있고요. 더 깊게 가면 부모의 유전과 가문의 유전, 자신의 전생과 전생의 전생 등 이 모든 것들이 쌓아 올려져서 생긴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10살 아이가 종교, 철학, 과학을 넘어서 영적인 것까지 설명을 해요. 사실상 누가 교육을 해도 불가능한 것들을요. 단지 영재이고 유전빨이 좋아서라기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널렸습니다. 확실히 그것들은 어떤 과학적인 부분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네요. 네, 아까 말한 종교에서 윤회는 카르마와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이 카르마는 사실 빚을 주고받는 개념으로 알고 있죠. 기득권이 사람들을 편하게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 카르마는 윤회와 기억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느껴야 하는가? 내가 전생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가? 난 지금 기억이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나마 이런 것들을 정리하니 조금은 도움이 되었어요. 더 말씀해 보세요. 처음엔 너무 힘들고 전생에 대해 내가 했던 것 지금 기억이 없으니 그건 내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근데 죽고 나서 깨어났을 때 지금 삶이 숲의 한 부분의 나무인 걸 그때 알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겪는 것도 과거와 전생이 엮여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조금 했습니다. 지구 시뮬레이션의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요. 물론 지금 기억이 없지만 느낌으로요. 그렇지 않고선 지금까지 예를 든 여러 가지의 기억들과 윤회에 대한 것들을 그냥 저만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있고 카르마라는 것도 현실에 존재하니까요. 과거에 내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카르마로 작게 돌아오며 기억이 없지만 과거와 전생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생이나 윤회가 아예 없다는 것보다는 있는 쪽에 더 점수를 주고 싶다고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제가 죽고 나서 다른 인생을 살 때 지금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때 문제가 생기면 나만 손해니까요. 물론 무조건 다시 태어난다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프지 않게 당장 죽어서 영원히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죠. 힘든 일에 부치면 아무래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거나 뭐가 되고 싶은 결핍이 있는 채 죽는다면 그건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다는 결핍이 남아요. 그럴 확률도 높고요. 오히려 아무런 집착과 결핍이 없어야 태어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처가 모든 게 공이어야만 한다는 게 그런 뜻에서 말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현대인들은 말로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아닌 거죠. 아이고, 여기서 영적인 것까지 합해지면 카르마와 이 기억이라는 것이 더 색이 진한 꽃처럼 되는데 더 화려해져요. 더 오묘해지고 이것들을 같이 알아보면서 제 생각들도 또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그렇다면 다음에 영적인 것과 더불어 작가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하는 것이 지구 시뮬레이션과 왜 같은지 카르마도 단지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한번 말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은 히틀러가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